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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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NH 멤버스로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모든 농협에서 쓰담. 금융에서 유통까지 농협의 모든 포인트를 쓰고 담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생활을 쓰담 생활이 포인트다. NH 멤버스. 다운받고 같이 쓰담. 자기야,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무와 배추 등 월동 채소류의 가격이 이번 달에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자값은 평년보다는 높지만 지난해보다는 낮고 한우와 돼지값은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이러한 내용의 3월 농축산물 관측을 발표한 건데요. 농경연이 주요 농축산물 가격을 어떻게 전망했는지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달 농업 관측을 통해 엽근 채소와 감자, 한우, 돼지 등의 품목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배추는 산지 폐기와 시장 격리 등의 조치에도 지난해나 평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 톤 이상을 시장 격리했지만 그럼에도 전망은 어둡습니다. 이렇게 배추와 무의 가격 약세가 점쳐지는 이유는 이른바 풍년의 역설 때문입니다. 재배 면적이 늘고 또 기상이 양호한 덕분에 작황도 좋으면서 산지 출하량이 지난해나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단수가 늘은 이유가 작년과 같은 큰 한파가 올해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겨울 배추 저장량도 작년보다 약 한 1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양배추를 산지 폐기했지만 가격은 쉽게 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감자의 경우 도매값이 평년보다는 다소 높지만 지난해보다는 20kg 상품 기준 3만 원 가까이 낮을 전망입니다. 농경연은 이 역시 출하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감자값이 좋았던 만큼 전북과 경남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늘었고 농가들이 저장 감자 출하를 3월까지 미룬 것도 가격 약세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축산물도 약세 대열에 동참합니다. 공급 과잉 때문입니다. 이달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은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가격이 하락할 전망입니다. 1등급 한우의 평균값은 지육 1kg당 16,800원에서 17,800원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064원보다 다소 떨어진 값입니다. 농경연이 3월에서 5월까지 한우 도축 마리수를 지난해보다 최대 6.4% 늘어난 17만 2천 마리에서 17만 5천 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3월 돼지 도매값 또한 당분간 약세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달 도매값은 지난해보다 최대 18.8% 떨어진 1kg당 3,300원에서 3,500원 선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등급 판정 마리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농경연은 돼지 등급 판정 마리수가 지난해 146만 7천 마리에서 올해 148만에서 152만 마리로 늘면서 돼지고기 생산량이 8만 톤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이번에 농경연이 발표한 3월 농업 관측 중 가장 주목되는 품목이 바로 배추와 무인데요. 수만 톤에 달하는 물량을 산지 폐기하거나 시장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4월 배추 무값 전망도 밝지 않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키운 배추를 산지에서 폐기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언제 봐도 가슴 아픈 장면이죠.
이렇게 산지 폐기하는 건 인위적으로 농산물의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와 농협, 농민들이 수만 톤의 배추를 산지 폐기하거나 시장 격리했는데도 배추값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 4월 배추값이 지난해나 평년보다 약세를 보이겠다고 전망했습니다. 3월 초까지는 2월 수준을 유지하다가 중순 이후 다소 값이 오르겠지만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엔 무리라는 예상입니다. 지금 현재 배추 시세가 2,000에서 3,000원대, 좀 강세로 오를 때 4,000원대 형성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봄배추 시세는 2,000, 3,000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경연이 전망한 3월 배추 상품 10kg당 도매 가격은 3,500원. 2월에 2,790원보다는 710원 오르겠지만 지난해 3월에 7,990원과 비교하면 반토막도 안 되고 평년 3월에 6,840원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4월의 배추값도 전망이 어둡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월 가격보다는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지난해 4월 가격인 7,080원과 평년 4월 6,09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왜일까요? 산지 출하량이 지난해나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평년보다 늘었고 기상 상황까지 받쳐주면서 작황이 좋았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3월 전체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1% 늘고 4월은 지난해보다 15% 많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무 역시 공급 과잉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은데요. 2월 이후 초과 공급 물량 2만 톤을 시장 격리. 공급량 줄이기에 민관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3, 4월 가격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3월 무의 가격은 상품 20kg당 9,000원 안팎으로 지난해 3월에 28,800원, 평년 3월 12,350원보다 낮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3월 재배 면적이 늘고 작황도 좋아서 출하량이 늘 것으로 분석된 겁니다. 3월 전체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37% 늘고 평년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출하량도 지난해보다 35% 많고 평년보다 15% 많다는 분석입니다. 3월 배추와 무의 가격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생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김하영입니다.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늘어난 감자와 양배추, 반대로 줄어든 당근 등도 이번 3월 농업관 측에서 눈여겨봐야 할 품목입니다. 감자와 양배추는 지난해보다 가격 약세가 예상되고 당근은 가격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슬기 기자가 먼저 감자값 전망을 짚어드립니다. 네, 3월 감자 도매값은 45,000원에서 48,000원대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37,000원대였던 평년 도매값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가격이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땐 3만 원 가까이 낮은 수준입니다. 감자값이 폭등했던 작년과 가격을 비교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농민들의 높아진 기대치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가격입니다. 3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 출하량이 많이 많아짐에 따라서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선, 전년보다는 재배 면적도 많이 늘었고 또 기대치도 지금 높아져 있고 근데 기대만 못할 거지만 뭐 평년보다는 괜찮은 시대가 형성이 될 겁니다. 작년보다 감자값이 하락한 이유는 출하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수미 감자는 지난해 3월보다 시설 봄감자 출하량이 12.8%, 저장 고랭지 감자와 가을 감자 출하량은 각각 12.3%와 3.1% 늘어나 총 11.6%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자 출하량이 이처럼 늘어난 건 감자값이 지난해처럼 높을 거란 기대 심리가 작용한 영향도 있습니다. 시설 봄감자의 주산지인 경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났고 보통 2월까지 출하시키는 저장 감자를 3월에 출하하려고 계속 갖고 있던 농가도 여럿 있어서입니다. 게다가 이번 겨울은 별다른 기상이변 없이 온화했던 터라 단수도 전년 대비 16%나 늘어났습니다. 따뜻한 기온은 양배추 생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황이 양호해 2018년산 겨울 양배추가 풍년의 역설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겨울 양배추 출하량은 작년보다 17% 증가했습니다. 이에 제주 등 겨울 양배추 주산지들에서 2만 3천 톤가량을 산지 폐기하며 자율 감축에 나섰지만 가격은 쉽사리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1, 2월 양배추 값은 8kg 한 망당 3~4천 원대로 평년의 60에서 70% 수준에 머물렀고 3월 도매값 또한 4,500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지연된 출하 물량 증가와 소비 부진의 영향으로 양배추 출하량이 여전히 평년보다 많아서입니다. 한편 당근 전망은 밝습니다. 겨울 당근 출하량이 줄어든 탓에 가격이 작년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입니다. 당근 도매값은 21,000원 정도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 당근 생육기의 잦은 기상 변화로 단수가 감소하고 전체 생산 물량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산 겨울 당근 생산 물량은 전년이나 평년보다 각각 2.6%, 8.8% 감소한 48,900톤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당근 가격 강세는 4월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4월부터 시설 봄 당근이 출하되긴 하지만 전체 당근 출하량에서 겨울 당근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섭니다. 지금까지 감자와 양배추, 당근에 대한 3월 농업 관측이었습니다. 네, 농축산물 3, 4월 가격 전망에 대해 윤슬기 기자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농경연의 농업 관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농민들은 이 관측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창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농경연에서 이렇게 농업 관측을 내놓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농업 관측은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산물 수급 안정입니다. 농산물 가격은 기상 변화 등 그 수급 사정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연은 주요 농산물의 재배 면적이나 작황 상태를 분석하고 생산, 그리고 출하량, 그리고 저장 농산물의 재고량을 파악해서 수급 및 가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격 등락폭이 큰 주요 농산물이라도 사전에 수급과 가격에 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해서 농산물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매달 농업 관측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농경연에서 어떻게 관측을 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선 농산물 기초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먼저 표본 농가의 지역 모니터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경연의 관측 표본 농가는 전국적으로 한 1만 6천 농가에 이르고 있고요. 이러한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재배와 출하 면적, 그리고 작황 상황, 재배 의향 등을 매달 조사를 해서 그 출하량을 예측을 합니다. 동시에 또 현장 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산지 정보를 돌아다니면서 현장 정보에 수집된 정보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발된 그런 그 품목별 모형을 통해서 또 정보를 산출을 합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수많은 농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그 관측 정보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은 이 농경연의 농업 관측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관측 정보 중에 하나인 품목별 재배 의향 면적 정보를 보고 차기의 재배 품목과 재배 면적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관측에 앞서서 앞으로 어떤 품목을 얼마나 재배할지 의향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이 의향 조사 결과를 보고 재배하려 된 품목의 과다 생산이 예상된다면 생산 대체가 가능한 타 품목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스스로 재배 면적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농산물 출하 시기 이전에 가격 및 수급 정보를 활용해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출하 시기를 조절하거나 출하 분산을 도모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판매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농업 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농경연이 구상하는 방안이 뭔지 궁금한데요. 네. 또 올해 농업 관측에서 달라진 점이나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올해는 그 산지 동향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또 수집한 정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두 가지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현장 조사를 주로 하는 산지 기동반 인력을 작년에 2명에서 올해는 최대 8명까지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측 모니터 요원에 품목별 지역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서 모니터 요원의 규모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수집 정보의 어떤 검증 체계를 운영합니다.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는 겁니다. 또한 월보 발간 횟수도 늘리려고 합니다. 감자는 최근 몇 년간
수급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매달 관측 자료를 낼 계획입니다. 가금류도 농업 관측 발간 횟수를 지난해 4회에서 올해는 산란계는 8회로 오리는 6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앞으로 매달 발행되는 품목별 농업 관측 정보를 잘 활용해서 재배 면적이나 출하 시기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듯 월동 채소류 가격 약세가 3월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3월 한 달간 배추, 무 등 주요 월동 채소류에 대해 특별 소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연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식품부는 3월 한 달간 배추, 무 등 주요 월동 채소류에 대해 특별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겨울 온화한 날씨로 생산량이 증가한 배추, 무, 양배추 등 월동 채소의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 2월 월동 채소의 평균 도매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배추는 한 포기당 작년 대비 939원으로 51.9%나 가격이 하락했고 무도 한 포기당 25.9% 하락했습니다. 다른 월동 채소들도 마찬가지로 가격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부터 품목별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해 공급 과잉을 일부 해소했지만 예년 수준의 도매 가격까지는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량 소비처, 소비자단체, 대형 유통업체, 그리고 외식업체 등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단기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가격 회복을 견인할 방침입니다. 또한 학교, 공공기관 등 대량 소비처인 단체 급식에서 월동 채소류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이 채소류를 활용한 식단을 확대 편성하기로 하였고요. 대형유통 3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는 특판 매대를 설치하고 공동 슬로건으로서 같이 이 월동채소 홍보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농협유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획특판을 대형 유통업체에까지 확대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판로 지원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렴하고 몸에 좋은 월동 채소류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중파 방송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펼치는 한편 일부 채소류의 수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 촉진 대책으로 월동 채소 가격을 조기에 안정시켜 나가는 한편 시장, 산지 동향을 수시로 점검해 향후 수급 여건 변동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음식 맛의 기본은 장맛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은 우리 고유의 전통 음식인데요. 전통 방식의 장담극이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경기도 양평에서는 장담극이 체험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에 최다희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구수하고 정겨운 메주 냄새가 가득한 이곳.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 전통 방식으로 장을 담그는 체험장입니다. 겨우내 잘 발효시킨 메주로 정월 장담그기 행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장 담그는 데 필요한 천여 개의 장독대들이 즐비합니다. 장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우리 음식 문화 중 하나인데요. 1년 중 음력 정월에 장을 담가야 애군을 막아주고 맛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전통장을 집에서 직접 만들기는 번거로워 마트에서 사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전통 먹거리 산업이 이축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전통장을 만드시던 어르신들도 연세가 고령화되고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정성이 들어간 전통 먹거리보다는 간편 편의식품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전통 먹거리를 살리자는 의미로 전통장 만들기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의 맛을 결정짓는 것은 장맛이라 할 만큼 옛부터 장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가족을 생각하며 정성스레 장을 담그니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사 먹는 것보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지고 해먹는 게 좋아서 그리고 가족분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맛있다고. 집에서 장 담궈 먹기가 힘들잖아. 아빠들은 특히 더 그렇고.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들 하니까 편하고. 참가자들은 명인에게 전통장 담그는 방식을 배웁니다. 먼저 겨우내 말린 메주 4개를 항아리에 담고 소금물도 정성껏 부어줍니다. 그 다음 고추와 뜨겁게 달군 숯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고추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수춘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 콩과 친환경 재료로 담은 전통장이 만들어집니다. 장담극이 행사가 처음 열린 2002년에는 30명이 모였지만 2013년 이후에는 1,500명 이상이 참여하며 입소문을 통해 매년 참가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은 재료를 준비해 장을 만드는 전 과정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지정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정월 장담극이 체험 행사. 참가자들은 직접 장을 담그며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농촌에서 밭농사를 지을 때 호미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농기구인데요. 경북 영주의 한 대장간에서 만든 호미가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반한 영주 호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지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영주시의 한 대장간. 14살 때부터 시작한 대장간 일을 52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장장이 성록이 씨. 낫, 쇠고랑, 곡괭이 등 못 만들어내는 농기구가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그가 만든 호미는 요즘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 특히 요즘 많이 대박 났다 하는 식으로 많이 좀 올라가가 인기가 좀 많이 있어요. 세계적인 다이어트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내 인지도가 10위 안에도 올라가 있다네. 그가 만든 호미는 지난해 세계 최대 온라인 사이트인 아마존의 원예 부분에서 10위 안에 올랐고 현재까지 2,000개나 팔렸습니다. 국내에서 4,000원가량에 팔리는 이 호미는 아마존 사이트에서 15달러에서 25달러, 하나로 16,0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 판매됩니다. 한국보다 무려 7배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국에서는 그 도구들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고 우리나라 이제 모종삽 같이 꽃삽 같이 그런 경우는 하나 가지고 이제 작업을 이렇게 원예 같은 데나 이제 하는데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도구 그게 이제 호미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도구다. 아무래도 그 대량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잘 섬세하게 하는 것 그게 조금 소비자한테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우리가 좀 인기가 있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섬세하게 꺾여 있는 날 때문에 외국인들 눈에는 호미가 혁명적인 원예용품으로 인식된 겁니다. 평생을 다 바쳐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들어 온 성록이 씨의 노력이 이제 드디어 빛을 발휘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이 일을 참 일찍이 시작했어요. 국민학교 옛날에 이제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있을 때 매형이 이 조그만 대장간을 하셨어. 아버님이 이제 누나네 일 좀 도와주고 온나. 그래 따라가는 것이 저한테는 평생 직업이 됐어. 14살부터 대장간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52년이 됐네요. 지난 2017년 경상북도 향토뿌리 기업과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오랜 세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성록이 대표. 농업이 있는 한 대장간 제품은 필요하다. 대장간은 뭐 하는 곳이냐. 농사 짓는데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 대장간이다. 한마디로. 그래서 농업에는 대장간이 꼭 있어야 농사 짓는데 도구를 만들고.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 대장간의 명맥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데요. 젊은 사람이 이제 한량한 선호도 참 없고 모든 면이 지금 초보자가 배우기가 지금 힘든 상태다. 대장간 맥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좀 지원하고 우리 전통 대장간을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마 대장간은 거의 맥이 끊기지 않겠나. 좀 아쉬운 마음이죠. 전 세계인이 반한 명인의 호미. 시뻘겋게 달궈진 쇠를 두드리는 이 전통의 소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간추리 뉴스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 중인 채소 유통 정보가 담긴 전자책인
가락시장 품종별 이모저모 채소편을 발간했습니다. 감자, 고구마, 버섯, 상추, 생고추, 시금치, 오이, 호박 등 모두 8개 품목을 다루고 있으며 품종별 시장 점유 비율, 주요 출하 산지, 산지별 출하량, 그리고 평균 경락값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 전자책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시설에서의 살충제나 소독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용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축산시설에서 방역 목적으로 살충제나 소독제를 사용할 때 희석 배수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돼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10억 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새롭게 조성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농식품 펀드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펀드로 농식품 분야 창업 기업을 지원해 청년 창업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조성되는 농식품 펀드의 운용사 모집 공고 기간은 3월 29일까지며 운용사 선정 결과는 4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를 기원하는 의미로 옥토진미와 함께하는 선미쌀을 출시했습니다. 옥토진미와 함께하는 선미는 대전시 선관위와 기성농협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만든 브랜드 쌀입니다. 이 쌀은 조합장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생산돼 기성농협 하나로마트와 NH농협은행 선화동 지점 등에서 판매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